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고고TV를 보시든 말든 고고TV는 마이웨이를 갑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상승이 멈췄어요. 윤석열 지지율 상승 스탑. 이제 정체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와 남았죠. 지금 국민 정서를 건드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그 문제가 앞으로 윤석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고TV는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중앙일보가 따라가고 국힘들이 무작위, 그죠? 무지성으로 과학이 선동을 이긴다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갖다가 극기를 하고 있죠. 그죠? 실드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고TV의 과학자는 아니나 또 선동가도 아니죠. 서해에서 중국 놈들이 방출하는 삼중수소나 오염수가 더 큰 문제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더 큰 문제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인간이 과학적으로 살지는 않죠. 그리고 인간은 과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유대로 사는 거죠. 정서관계와 유대관계로 사는 건데 지금 국힘이 그걸 건드렸다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반대만 하면 돼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고 반대하면은 그냥 꼭 먹고 알 먹고 되는데 적극적으로 일본의 편을 서면서 일본을 쉴드 쳐준다는 게 지금 국민 정서죠.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과학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다 알면서도 불안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건강, 그죠? 환경, 또, 먹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은 불안하다는 거죠. 그거를 국민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니 국힘이 골로 가는 중입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여행단이 돌아왔는데 아무 성과도 없어요. 아니, 님끼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삽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율을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 MB에서 전국 지표조사가 발표됐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요. 똑같아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35, 6%고 36%고 부정평가가 55, 6%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제가 윤석열을 지지하건 아니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가지고 저런 행태, 저런 정치 행태를 가지고는 45%못 들어요. 고고TV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45% 윤석열 지지율이 나와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45% 나와도 이길 수가 없는 구도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나올 거. 윤석열은 G7을 갔다 와서 자기의 업적을, 방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윤석열 화려한 외교 성과, 심리적 지지율 77%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국힘은 아주 민주당과 좌파와, 그죠? 민노총에 대해서 강성 정책을 나열했죠. 그죠? 야간 집회 금지하겠다. 출퇴근 시간, 못하게 하겠다. 집회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이버 다음에 실시간 검색과 유사한 것을 갖다가 주저앉혔다. 그렇죠. 그리고 후쿠시마 문제를 민주당의 저놈들은 오늘 선동하는 놈이니, 국힘 쪽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대국민 전쟁 홍보에 들어갔었다. 그렇죠. 그리고 민노총 잡기에 들어가고 다 나왔어요. 강공정책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지지율은 정체 또는 1%의 하락이 나왔죠. 그죠? 앞으로 두고 볼 만한데, 그 후쿠시마 오염 문제는 불과 1년 전까지, 문재인이가 쩝쩝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적극 반대도 못 하고, 미국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그때 그냥 국힘 애들이 왜 문재인 정권은
쩝쩝대면서 입 닫고 있느냐, 왜 강력 반대를 안 하느냐, 국민 건강권을 어디 갔느냐고 공격하던 놈들이 그 TV조선과 조선일보를 필두로 이제는 너희 선동하지 마라.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방출해도 문제없다. 1리터 10리터 물도 우리 마실 수 있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정치권 깨야 됩니다. 지금 이게 특징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낙폭이 양 정당에 있어 민주당 낙폭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김남국 플러스 이재명 사태로. 그죠? 이재명 코인 문제 다음 영상 찍겠지만은 아니 김남국 코인 문제 그거는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김남국을 조지고 이재명을 조지면서 국힘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했으나 무망했었다. 이거부터 보고 갈까요? 그러면은 문화일보가 오늘 헤드라인 기사를 이렇게 뽑습니다. 한국갤럽이 나온 걸 보고 정당 비호감도에 있어서 민주당은 60%고 국힘의힘은 58%다. 역전이 됐다. 비호감이 민주당이 더 2%가 많다. 20대에서 40대까지 민주당 호감도가 낙폭이 컸다. 이런 기사를 뽑아내죠. 웃기지 마라 얘네들아. 그 다음에 국힘도 이제부터 터질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라도에서 민주당 지지를 빼버리죠. 그죠? 전라도는 100% 총선 때 민주당을 찍고 영남은 60, 70%만 국힘을 찍는다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에서 갤럽이 보면은 국힘이 4% 급등하고 민주당이 2% 급락을 해서 급락도 아니죠. 4%, 5% 차이가 나는 이거 소용없어요. 두 놈 다, 두 정당 다 30%에 갇혀 있어요. 두 놈 다. 1년 올해 들어와서 작년 6월 이후로 오히려 민주당 애들이 막 급등하던 경우가 많죠. 근데 국힘은 30%에 갇혀 있어요. 국힘은. 그래서 어떻게 국힘이 또 급락을 할지 모르고 이게 보면은 MBS 보면은 국힘 지지율이 30몇 프로고 민주당 지지율은 27%까지 나옵니다. MBS 조사 보면은 도킹 개킹이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이념을 보면은 진보보다 지금 보수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하고 한국갤럽에서 계속 내고 있죠. 올해부터 그거 뻥입니다. 진보당 애들이 진보 세력 애들이 응답을 안 해요. 지금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저걸 잘라내고 뭐 암살조라도 들어가야지 저걸 정치적 암살조 들어가야지 저걸 그냥 놔두고 있으니 기가 차다는 거죠. 이 갤럽 MBS 여론조사 보기 전에 MBS에서 어제 이런 걸 발표합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여야 정당 중 민주당 국힘 중 누가 더 공감이 가느냐 이런 걸 물었더니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되겠다.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되겠다가 똑같아요. 46대 46. 파란 거 5월 넷째 주 정부 여당 지원 46. 하얀 거 정부 여당 견제 46. 그런데 5월 두 주째 윤석열의 그 화려한 외교 성적이 나올 때를 보면은 정부 여당 지원이 44%, 정부 여당 견제가 43%인데 둘 다 올라가 버리네? 요번 주에서는. 그죠? 이거 말입니다. 현재 상태라 해서 그 총선을 치르면은 완벽하게 져요. 윤석열이. 이런 상태로 내년 총선 완벽하게 국힘이 져요. 완벽하게 집니다. 고고티브의 말이 기준이 된다. 그냥 하는 방송 아니라 그랬죠. 지지율로 들어가 볼게요. 갤럽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 발표된 게 긍정 36, 부정이 55인데 부정 55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깨야 돼요. 55%를 깨야 돼요. 근데 마이너 그 여론조사 보면은 아직도 윤석열 지지율이 부정이 60%야. 이걸 깨고 긍정이 45%를 넘어야 되는데 무당층이 지금 30%가 자리 잡고 있죠. 빨리 신당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그 부정도 1% 떨어지고 긍정도 1% 떨어졌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지지율의 상승은 끝났다. 상승은 끝났고
정체로 갈 것이냐, 급락으로 갈 것이냐가 남았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총선 6개월 전까지 윤석열 지지율이 이 모양이면은 완벽하게 국힘은 총선에서 지고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갤럽하고 비슷하죠. 부정이 56%요, 긍정이 36%다. 비슷하죠. 이게 전화 추정률 면접조사고, 그죠? 그리고 표본을 많이 수집해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기축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심각한데 윤석열 지지율이 잘한다가 36% 못한다가 55%인데 서울로 가보면은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가 31%고 잘못하고 있다가 63%예요. 두 배가 많아요, 서울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국힘의 당 조직은 서울에서 와해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절대 앞으로 국힘에 안 들어간다 그랬죠, 총선 때. 현재 자원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서울이 31대 63, 두 배가 부정평가가 높아.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 경기도 보면은 38대 55죠. 이 경기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서울보다 좀 격차가 줄어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 그러는 거,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연령대로 가도 똑같아요. 20대부터 50대까지가 윤석열의 지지율이 약 27% 뿐이 안 나오고 부정평가가 60%를 훨씬 넘습니다. 이거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국힘 꼴통, 또 꼴륜들이, 꼴통 윤석열 세력, 친윤들이, 꼴륜들이 그냥 강공정책만 하고 국민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과 싸우려고 그러고 계몽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큰 문제다. 민노총 문제가 백날 갖고 나와 이제 안 된다고 내가 몇 달 전부터 그러잖아요. 한 번 울고 먹었잖아요. 화물연대 파업 때. 아니 민노총, 한노총은 사람 아닙니까? 한노총을 가만두고 똑같은 놈들인데 민노총만 두드립니까? 그리고 빨갱이 뭘 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빨갱이 있어요. 민노총 안에, 정교조 안에. 그거를 여론몰이라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1960년대입니까? 미국과 같이 메카시 광풍을 갖고 나서 또 빨갱이 몰 해가지고 지지율 끌어올리고 국가를 반석에 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망가진 게 누구죠? 박근혜 정부예요. 메카시, 갖고 나와서 싸우다가. 그래, 윤석열 얘가 전혀 몰라요, 정치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응? 강성 우파 쓰레기 유튜브 보면서 건의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무식하니까. 건의 그게 뭘 알아? 정치의 전면에 나섰는데. 그래, 갤럽을 보면 항상 그래요. MBS 여론조사는 거의 비슷해요. 중도 진보, 또 무당청, 보수 이런 거의 그 표지율이 그래도 보수가 높아요. 한 10% 높아요. MBS는. 그런데 이 갤럽을 보면은 항상 보면 보수가 20, 30%가 표본이 높게 잡혀요. 표본이.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가산점을 주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맞추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맞춰봐요. 소용없어요. 보수층 하는 사람이 많이 응답을 했다. 진보층 하는 사람이 적게 응답을 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샤이 진보라고 지금 할 수 있죠. 이재명 때문에, 김남국 때문에. 이재명 저놈을 안 쫓아내면은 정계에서 은퇴 안 시키면은 민주당 저것들 다음 총선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국힘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피곤해요. 그래, 중도층 같은 경우는 중도층을 봐야 돼요. 중도층이 많이 올랐어요. 윤석열 지지율이. 잘한다가 31%고 못한다가 63%인데 2배 이상이 중도층이 윤석열을 부정평가하고 있다. 그런 게임 끝난 거예요. 중도층이나 2030이나 또는 서울 수도권이 윤석열 지지율을 절대적으로 끌어올려주지 않고 있죠. 저는 솔직히 진보 보수 이것들 형편없는 쓰레기들보다 중도층이 더 합리적이고 더 똑똑하다고 봐요. 이 바쁜 시간에 뭐 맨날 그 유튜브 보고 있고 TV조선 채널 A 보면서 옹거리고 있고 TV조선 뭐 애들 나오는 거 트롯 프로그램 트롯 뭐 그 경연대회 그거 되지도 않는 노래 가지고 그걸 보고 있고 그렇죠?
그 세계적으로 케이팝, 뭐 블랙핑크나 BTS나 요새 또 나오는 거 뭐 베이비 몬스터도 나온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는 애들이 훨씬 더 똑똑한 거죠. 응?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외교 성과로 갔다가 잘했냐 못했냐. 요번에 갤럽을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 외교 성과가 탁월하다가 외교 성과의 부정적인 것보다 한 10%가 높아요. 그게 끝나갑니다 이제. 응? 이제는 윤석열이라 말한 대로 내치를 해야 되는데 내치한다고 갖고 나온 게 뭐죠? 민노총 때려잡기? 때려잡아야죠. 근데 그런 식으로 때려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 해봤어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 박근혜 다 해봤어요. 노조 그런 식으로 때려잡으면은 정권이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중적 착취 구조를 끊어야 돼요. 응?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끊어야 된다니까. 노동시장의 양극화, 국민의 삶을 그 불쌍한 애들 작년에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그 근로자들이 철장 옥새 투쟁을 했잖아요. 걔네 월급 2천만 원뿐이 안 돼요 진짜. 응? 그걸 갖다가 잡으려다가 말이요 교풍 맞더니 그 다음에는 또 화물연대 잡죠. 화물연대 그놈들은 나쁜 놈이죠. 그래 유류 지원비 끊어버렸어요. 그래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노총을 때려잡겠다. 화물연대 걔네들은 그거 임시직이고 그 트럭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민노총 한노총은 뒤에 누가 있죠? 대기업 파업이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번에 민노총 한노총한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민노총 너희들도 자제하고 한노총 너희들도 자제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요구하는 비정규직에 비정규직을 신분을 향상시켜주고 정규직으로 채워라.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비정규직을 갖다가 지위 향상과 생활 소득 향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두고 때려잡으려면 때려잡는 게 그냥 그 비정규직 계약직애들만 때려잡고 그렇죠. 민노총은 못 때려잡는 게 나와.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놈들이 요따라 해가지고 노란봉투법 통과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기기묘묘하죠. 민주당도 나쁘죠. 그 노란봉투법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 지지율이 나올지 그것도 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계속 언론에도 나오죠. 상위 소득과 중하위 소득의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고 그렇죠? 초초초 양극화가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도 못해요 윤석열이. 국민의 80%가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2년 공방을 윤석열이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골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